저희 회사 자랑을 하자면 네. 다른 회사가 평단가에 오른 수준을 저희 회사는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가성비 좋아. 가성비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지난번에 토지 상담을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건축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아, 예. 경적을 낸다고 그러면 네. 도면을 먼저 작업을 해서 세부 내역 방식으로 내는 견적 방식이 있을 거고요. 네. 도면이 없더라도 이런 전문 하우징 업체에서는 평단가 방식으로 돼 있는 단가표라는 거하고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추가될 수 있는 옵션 공사 내용, 그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네. 별도 공사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견적을 낼 수가 있는데 네. 일반 단독주택들은 네.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네. 건축주분들이 이제 예산에 맞춰서 집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진행해서 세부 견적을 내는 방식이 장점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잡고 가야 되는 건축주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도면이 있으면 그냥 단가도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단가에 맞춰서 반대로 도면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우징 업체를 많이 건축주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금액에 맞는 설계를 한다. 잘하는 건축사님들도 많지만 가격에 비해서 집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일단 저희한테 많이 맡기는데 네. 세부 견적 방식은 도면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로드 하우징 기준에서의 네. 평단가 방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견적을 내는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견적이라는 거는 네. 회사들이 천차만별인가요? 회사별로 차이들이 있어요. 마진율이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똑같은 견적을 받아서 네. 받은 자료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회사 선택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정함이 없는 상태인데 네. 제가 어떤 걸 먼저 말씀드리면 견적을 네. 이렇게 내시면 도움이 일단은 될까요? 어느 정도 평수 기준은 있으시죠? 40평 정도 내외를 40평 생각 정도? 예. 예. 콘크리트 구조로 질 거냐, 목 구조로 질 거냐, 뭐 ALC 구조로 질 거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게 정해져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건축주분들이 개인적으로 짓고 싶은 구조가 있으실 거예요. 네. 생각하신 구조는 있을까요? 비용 문제로 인해서 예. 목 구조를 생각하고 있죠. 동양 목 구조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4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판매할 때 보면은 디럭스, 럭셔리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듯이 네네. 주택도 집에 외장재, 내장재, 뭐 창호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해서 기본 자재로 시공한 거, 중간급, 뭐 고급형, 최고급형 회사 기준에서 건축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급을 나눠놨다고 보시면 돼요. 집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 보면 눈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그거는 전체 예산에서 내가 여유가 되면 건축주님 눈높이대로 해서 자재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예산 범위를 벗어났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겠죠. 예산이라는 게 나오면 그런 결정들이 좀 쉬워지세요. 그럼 이게 지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가격대를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해주신 예, 거군요.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하긴 한데 대략적인 금액대를 이렇게 여쭤봐도 상관은 없나요? 그죠. 예. 네.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현재 500 초반대부터 건축은 가능하세요. 평단가라는 안에는 네. 자재 내역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시공하겠다라는 시공 방법이 다 이 안에 기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방서. 예, 왜냐하면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주분들한테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계약도 이 서류를 통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 방법까지도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잘못 계약해서 속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걱정을 이 안에서 다 걱정 안 하시게끔 다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네. 그게 예. 집 모양에 따라 자재 들어가는 거나 로스율이 분명히 다를 텐데 그런 부분들은 기초공사부터 골조공사, 단열공사, 지붕공사, 외장공사 중요한 게 뭐냐면 평당 가격의 차이는 외장재, 내장재 차이예요. 구조적인 거나 단열 기준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 어떤 구조로 져도 단열 성능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공사 같은 경우나 골조공사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보면 동일하게 돼 있고 집을 구성하는 기본은 같고 외부를 뭐 벽돌로 마감하냐 세라믹으로 마감하냐 뭐 지붕을 뭐 네. 싱글이냐 뭐냐 이렇게 네, 분류가 맞습니다. 된다 보면 되는군요. 약간 위로 갈수록 글씨들이 많아지잖아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품목이 많아져. 그래서 추가비 없이 디자인을 조금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해드리는 거에서 원하시는 포인트를 디자인 설계 때 맞춰서 설계를 해서 조금 추가비를 내시고 꾸미시는 게 낫죠. 저도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까지 봤지만 금액대 살짝만 얘기하면 네. 600만 원대 미만 요 친구 진짜 너무 괜찮거든요. 저희가 기본 스펙도 그렇지만 2단계 정도 스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아파트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외장도 네네. 아마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요 가격에 저희가 해드리는 기본 지붕재 외장재가
퀄리티가 좀 높을 거예요. 자재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단가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가지고 회사별로 비교를 하면 네. 잘 건축을 모르시는 분들도 네.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설비는 아예 다 동일하네. 예, 설비 부분은 단열은 동일해야 되고. 아, 그렇죠. 그래서 설비, 대한 거. 예, 그래서 네. 뭐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가에 상관없이 다 콘덴싱으로 시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건물을 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 모든 재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건축주분들이 보시면 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품목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전체 예산이 나와야 그 부분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전체 단가표를 예산은? 토대로 해서 네. 예산을 뽑아드리는 산출내역서라는 게 있어요. 쟤는 건물에 대한 거고. 네네, 건물의 예. 시공 방법, 그러니까 시방서죠. 네네. 모든 집에 들어가는 자재 내역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산출 내역서라는 거는 네.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공사가 있어요. 회사랑 관계없이 보통들 건축주분들이 말하는 별도 공사, 어떤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다 뽑아드리거든요. 건축주님 필지에 해당되는 네.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네. 현장을 보면 우리가 경험치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잡아드리니까 아, 예. 이런 비용까지 다 나오면 예. 건축비, 설계를 하다 보면 추가될 수 있는 옵션 공사비, 네. 별도 공사비까지 나오면 설계가 없어도 면적이 이제 100%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옵션에 따른 이 평당 가격이 다 있어요. 평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진감이 생겼을 때 우리 임의대로 단가를 올리거나 낮출 수가 없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는 옵션 공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으로 해드리는데 예. 기본보다 위로 더 올리고 싶거나 그거에 따른 단가, 그 다음에 아. 땅속으로도 우리가 깊이로 몇 가지 넣어드린다는 기준이 있어요. 아. 그거보다 더 내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몇 센치 올렸을 때 얼마가 정확히 들어간다고 해서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평단가 안에 보면 기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 높이도 있고 네. 지중해 깊이도 있는데 이것도 또 기밀사항이라 여기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네. 고객이 오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쪽 부분에 제가 번호를 띄워놔서 상담할 수 네네. 있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예, 예. 40평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가지고요. 제가 만약 이렇게 플랫한 네모난 네. 형태의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는 막 이렇게 리을자로 이렇게 생겨 그죠, 예. 복잡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평단가라는 기준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만들 때는 건물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맞아요. 복잡하면 로스율도 심해지고, 로스도 심해지고 외벽 물량도 너무 늘어나면 그러니까요. 내부 물량도 늘어나는 거고, 건물의 꺾임에 따라서 추가비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단가에 따른 자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평단가를 차지하는 최고 큰 포지션이 이게 외장재, 지붕재, 창호예요. 외장재 같은 경우는 좀 스타코, 도장재 있죠? 이렇게 네. 페인트 느낌. 예. 뭐 파벽돌, 그리고 벽돌 좀 비싸죠. 대리석 종류의 외장재, 요 정도 순으로 해서 외벽 자재가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재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싱글, 금속기와 요즘 많이 하는 징크가 보면은 여러 종류예요. 칼라 강판도 있고 네. 0.7T짜리 알루미늄 징크도 있고, 같은 징크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나서 점토기와 한식기와도 있고 평기와도 요즘은 많이 써요. 이 건축비를 생각하셨을 때 외장재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잖아요. 단계별로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모르시고서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기본 스펙에서 건축주님들이 뭔가를 이제 옵션으로 좀 태워낸다고 했을 때 네. 그 윗단계보다 비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윗단계로 하는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평단가를 만들 때는 위로 갈수록 전체 금액은 좀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4, 50 차이다. 네네네. 근데 실제로 옵션으로 태워놓으면 그거의 2배 이상 비용이 나는 거예요. 건축주분들이 네. 만약에 높은 등급으로 갔을 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단가가 높아지면 공사비가 커지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수익 부분을 내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적정한 우리 마진을 넣은 단가표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해서 세부 내역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축비보다 이렇게 평단가로 건축을 하시는 게 소규모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더 건축주한테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견적을 하는 우리 자재도 건축을 하는 시기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건축비가 오르면 올랐지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비 떨어질까봐 기다리시는 건축주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건축도 그거는 기대하지 않으셔야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하우징 업체들은 다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를 막 쉽게 못 올려요. 회사가 정말로 남지 않을 때 그때 조금씩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확 낮아질 수는 없거든요. 이제 오늘 보니까 극도로 싸게 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가 됐네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자랑을 하자면 네. 다른 회사가 평당가에 오른 수준을 저희 회사는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가성비 좋아. 가성비 좋아. 네. 진짜 좋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저에게 건축비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